관계가 식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거의 우리 그만하자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평범하고 공손하며 부드럽게 들리는 말을 남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후퇴의 움직임이 숨어 있다. 오늘은 겉보기엔 무해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6가지 표현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나중에 얘기하자. 처음 들으면 약속처럼 들린다. 공손하고 미래를 향한 여지를 남긴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의도적인 미루기다. 나중에 얘기하자는 지금은 마주하고 싶지 않다. 혹은 이 일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의미다. 이런 말은 대개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어조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는 자신이 서서히 마음속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다. 한 친구가 말하길 그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3번이나 협업 제안을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매번 같았다. 나중에 얘기하자. 반년이 흘렀지만 더 이상의 답은 없었다. 상대는 단지 싫다는 말을 명확히 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상처 주기 싫어서였다. 그녀는 조용히 기다리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되묻곤 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관계가 예전의 따뜻함을 잃고 마주쳐도 형식적인 인사만 남아 있었다. 나중에 라는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고 떠나는 방법일 때가 많다. 만약 같은 사람에게서 이 말을 3번 이상 들었다면 그것은 이미 정중한 이별의 신호다. 진심인 사람은 중요한 일을 오래 미루지 않는다. 그들에게 나중에는 가능한 한 빨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식만 지키려는 사람에게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을 날이다. 잘못된 반응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다. 답을 강요할수록 그들은 더 다친다. 옳은 방법은 제한을 줄이고 체면을 세워주는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편하실 때 하루 전만 알려주세요. 진심으로 이어갈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돌아온다. 그렇지 않다면 침묵이 답이 될 것이다. 어른이라면 굳이 마지막 약속을 잡지 않아도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알게 된다. 응, 봤어. 손가락 이모티콘. 예전엔 웃음과 긴 대화로 가득하던 대화창이 어느 순간 짧고 건조한 반응만 남을 때가 있다. 그건 감정이 단순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계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라는 한 글자에는 거절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있다. 그건 감정의 철수이자 더 이상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벽이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예전엔 밤새도록 이야기하던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힘든 일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단 2글자만 보냈다. 물음표도 없고 이모티콘도 없었다. 그 짧은 답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떤 관계는 이별의 말 한마디 없이 끝난다는 것을. 또 한 여성은 말했다. 남편이 점점 말이 줄어들더니 결국엔 손가락 이모티콘으로만 답하더란다. 전화도 긴 문장도 사라졌다. 둘 사이엔 웃음이 머물 자리조차 없어졌다. 잘못된 대응은 말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다. 길게 설명하고 붙잡을수록 상대는 더 멀어진다. 옳은 방법은 짧고 명확하게 묻는 것이다. A로 할까? B로 할까? 혹은 계속해도 괜찮을까? 그래도 응이나 봤어 라면 그 다음은 침묵에게 맡겨야 한다. 상대가 침묵을 택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이 식은 시점일 뿐이다. 그냥 단체방에 올려. 예전엔 둘만의 대화창이 있었다. 작은 이야기 하나까지 공유하던 시절이. 하지만 이제 모든 소통이 단체방으로 옮겨간다. 단체방에 올려 라는 말은 중립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거리두기의 표현이다.
그들은 1대1의 친밀함을 피하고 무리 속으로 숨는다. 관계가 개인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옮겨간다는 건 이미 감정의 일부가 철수했다는 뜻이다. 한 젊은 동료가 있었다. 예전엔 상사가 늘 따로 불러 상의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계획서를 보냈을 때 돌아온 답은 이랬다. 단체방에 올려 다 같이 보게. 그날 이후 개인 대화는 사라졌다. 이야기도 조언도 관심도 함께 사라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신뢰의 원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업무는 감정 없이도 굴러가지만 인간관계는 다르다. 그들이 당신을 무리 속으로 밀어 넣을 때 그것은 혼자 설 수 있는 나를 보는 시험일 수도 있다. 화를 내거나 예전처럼 끌어들이려 하면 그들은 더 멀어진다. 옳은 방법은 웃으며 동의하고 맡은 부분을 명확히 남기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개인적인 대화를 원할 때 당신을 찾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체 속의 침묵도 존중해주자. 존중은 때로 마지막 남은 사랑의 형태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좀 그래. 예전엔 모든 걸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는 좀 그렇다. 그건 무례함이 아니라 문이 닫혔다는 신호다. 그들은 자신을 지키거나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이 말이 자주 반복된다면 이미 그들은 마음의 일부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회수했다는 뜻이다. 가을 어느 날 나는 오랜 친구에게 가정 문제를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은 말하기 좀 그래.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대화의 공간을 둘로 나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오직 일과 중립적인 이야기만 나눴다. 그녀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마다 침묵의 이유가 다르다. 어떤 이는 지쳐서, 어떤 이는 다쳐서, 어떤 이는 더 이상 안전함을 느끼지 못해서다. 말하기 좀 그래 라는 말은 곧 조용히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잘못된 반응은 이유를 캐묻는 것이다. 옳은 반응은 수용과 존중이다. 그래, 이해해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묻지 않는 당신의 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안전함을 준다. 억지로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은 완전히 닫힌다. 진짜 배려는 멈출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전화하지 말고 문자해. 예전엔 전화 한 통이 반가웠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말한다. 전화하지 말고 문자해. 그건 바빠서가 아니라 더 이상 직접적인 교감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차가운 거리 속에서 안전함을 찾는다. 나는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엔 매일 밤 통화하던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문자로 하자. 피곤해. 그녀가 전화를 걸면 그는 받지 않았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라는 말에 그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문자로 하자.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사실상 마지막 문장이었다. 또 다른 남성은 말했다. 딸이 유학을 가고 처음엔 매일 전화를 했지만 나중엔 스티커만 보내더란다. 문자는 남지만 마음은 비더군요. 그 말 속엔 아버지의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사람이 더 이상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감정은 이미 마르고 있었다. 잘못된 대응은 더 자주 전화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상처만 깊어진다. 옳은 대응은 시간과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다. 오늘은 어려우면 이번 주 안에 괜찮은 시간 알려줘. 그래도 아무 일정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목소리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것이 진실이다. 괜찮아, 나 혼자 할게. 누군가 도움을 거절할 때
그것은 단순한 자립이 아닐 수 있다. 그건 연결의 끈을 끊는 방식이기도 하다. 괜찮아, 나 혼자 할게 라는 말은 강해 보이지만 차갑게 닫힌 문처럼 느껴진다. 한 친구가 말했다. 이별 후에도 그녀는 전 연인에게 도와줄까? 라고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다. 괜찮아, 나 혼자 할게. 그녀는 알았다. 이제 자신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혼자 할게라는 말은 이제 내 세계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일 때가 많다. 다른 한 남성은 은퇴 후 친구의 사업을 도와왔다. 하지만 최근 친구는 매번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나 혼자 할게. 그는 처음엔 안심했다. 친구와 잘 지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그 친구의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물론 정말 자립하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감정을 차단하는 벽이다. 도움은 연결이고 거절은 단절이다. 그 말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 옳은 대응은 그들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면서 문을 하나 남겨두는 것이다. 결정을 존중할게. 그래도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그건 침묵으로 돕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다. 마무리 이 6문장은 잘못된 말이 아니다. 그저 관계가 다른 계절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누군가는 거리를 두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말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식어가는 온도를 알아채고 마음의 온기를 지키는 것이다. 두려움으로 붙잡지 말고 존중으로 서 있어라.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라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습관으로만 이어진 관계는 결국 떠난다. 두 손으로 붙잡아도 오늘 당신의 관계가 따뜻하길 바란다. 들어주셔서 고맙다.